4월 10일 장전 시황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또다시 에코프로의 변동성에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국내 증권사의 첫 매도 보고서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현재 에코프로는 76만 9천 원이죠. 목표가를 45만 4천 원으로 현재보다 마이너스 41%로 나오는 그런 매도 보고서가 사실상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물론 이런 걸로 인해서 현재 에코프로를 쉽게 건들기는 어렵겠지만은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중요한 거거든요. 매도 보고서가 이제 하나 두 개 나오는 순간부터 에코프로에 대한 이익 매도 물량이 나올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야 그거 이제 매도 보고서 나왔다는데 그거 이제 목표가 절반이 나던데, 이러한 이슈들이 생성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식에서는 이러한 하나의 리스크들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확대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매도 리스크들을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미 에코프로에는 무려 3천억 원 이상의 공매도가 몰려있어요. 물론 평균 가격이 지금 이 69만 원이기 때문에 물려 있는 상황이죠.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100만 원이 간다. 그리고 오늘 매도 리포트에서는 뭐 이제 50만 원 이하의 목표가가 제시되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또다시 진행될 것인지, 보통 공매도와 매도 리포터는 비싸게 시장에서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에코프로의 애심, 이거 제가 지은 거거든요. 애심이 흔들릴 것이냐? 아니다. 그래도 100만 원을 목표로 가자. 사실상 에코프로는 이제 밈 주식이거든요. 투자자들이 여기 완전히 꽂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기대감. 다만 이번 하나증권에서 나온 매도 리포트를 봤을 때는 사실 뭐 주식의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인 영업이익률 그리고 전체적인 매출액에 따른 산정이 나온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일리가 있는, 사실 뭐 일리가 없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식시장에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난주부터 좀 안전한 대형주 위주로 약간 이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죠. 안전한 종목으로, 너무 이제 변동성이 높은 주식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해놓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넬런 재무장관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 전망이 꽤 밝다, 경기 침체에 대한 예측을 하지 않았는데 워낙 많이 틀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될 것 같고요. 근데 IMF랑 좀 상반되는 의견을 내놔서 제가 오늘 좀 대조적으로 올려봤습니다. IMF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세계 성장률을 2.8%, 내년에 이제 3% 정도로 이제 올렸는데 하향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계 성장 경쟁률에 미치지 못해요. 지금 반도 미치지 못하면 1.5%까지 떨어졌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이고, 자, 우리나라랑 비슷한 이 대만보다도 현재 성장률이 낮게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출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대만이랑 많이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대만 같은 경우에는 외환 보유액이 지금 현재 뭐 전 세계 거의 4위 정도의 수준이고, 특히 이 TSMC를 통한 굉장히 좀 흔히 말해서 투자에 대한 심리들이 아직 살아있는 나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TSMC의 대부분의 주식 보유자들은 외국인 투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뭐 본주가 맞냐라는 뭐 농담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미국 주식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TSMC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는 거고, 이런 TSMC의 비중이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이렇게 한번 흔들릴 때마다 사실상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수준이잖아요. 뭐 물론 오늘 어제 오늘 현대에 대한 뭐 자동차에 대한 수출이 어느 정도 선방해줬지만은 대만을 좀 우리가 보통 이제 동일시되는 국가로 보고 있는데 대만보다 낮아졌다. 이건 굉장히 좀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모르겠습니다. 네, 한국이 좀 잘해야 되는데, 한국이 잘하려면 정치인들이 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정치 쪽으로 이야기가 쏠리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IMF뿐만 아니라 네, 지금 아시아개발은행도 한국 경제 성장률을 한 1.5%로 유지하고 있다. 전 세계 성장률의
반토막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고 중장기로 이어진다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까지 올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미국 금리차가 최대 1.75%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월 달에는 사실상 이제 5에서 5.2%까지, 2~5%까지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하반기부터 7월부터는 이 금리 인하가 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하게 된다면은 1.75%까지 지금 원달러 환율이 1320원 그리고 1300원 밑으로 안 떨어지고 있어요. 올해 이달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된 부담감들이 굉장히 현재 커져 있는 상황이다. 결국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들어와더라도 뭐만 삽니까? 삼성만 사요. 계속 삼성만 사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한엄 쪽에 몰려있는 상황에서 정말 말 그대로 삼성이 빠르게 회복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외국인 투자에 들어와 있는 물량들이 비중 축소가 된다거나 그렇게 또 변동성이 나올 경우에는 국내 시장 굉장히 많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트리거가 금리차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정도 내용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이 3만 달러가 올라갔는데 국내 그렇다고 국내 비트코인 관련 테마주도 사기엔 좀 부담스럽죠. 네, 그냥 좀 투자자들의 자산 이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구나. 요 정도 포인트만 채권 시장에서부터 약간 좀 뭐 최근에 골드라든가 비트코인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제외하고는 사실 뭐 했던 말 또 하고 나왔던 뉴스가 또 나왔기 때문에 오늘 CPI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 최근에 유럽 정상들이 중국을 방중을 했고 그리고 뭐 호주랑 이제 무역 분쟁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 체제 이후에 보험을 굉장히 심하게 펼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반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중국이 좀 그 틈을 잘 파고두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정말 반반이죠. 네, 중국이 너무 싫은데 전 세계에서 중국을 싫어하는 1위 국가가 우리나라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너무 싫은데 네, 근데 중국 성장률에 좀 우리는 중국에 대한 경제 기대 그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또 중국이 잘 돼야 되기도 하고 네, 복잡하죠. 네. 네, 요 정도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제 이제 정의선 갓일선 회장님이 통큰 투자를 약속했기 때문에 조금 오늘도 뭐 자동차 부품주들이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다른 테마 좀 잡아봤으니까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리호 3차 발사가 시간 분까지 났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누리호 뭐 아시겠지만 1차, 2차 다 쏘았잖아요. 항상 쏘기 그 전날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5월 24일까지는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다는 점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시겠지만은 뭐 관련된 기업들 똑같아요. 네, 어차피 하나가 가장 중점적으로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뭐 세트라가이, 캠코아 스페이스, 한양 ENG가 관련된 종목으로 편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누리호 발사 시즌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우주항공청 관련된 또 이슈도 있죠. 재료가 나올 수 있다는 점. 다만 발사 전날에는 무조건 떨어진다. 네, 그리고 뭐 연기가 된다거나 이렇게 악재에 좀 휘둘릴 수 있는데 아직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관련 테마주도 추가적인 모멘텀 생겼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어제 제가 그 기술적 분석, 일정 분석을 올려드렸지만은 이제 윤석열 이 테마주죠. 대통령 테마주를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삼성전자 네, 웨어러블 시장에 참가, 의료 웨어러블이죠. 네, 참가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다시 한 번 더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의료기 관련 테마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점. 어제 영상 한번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테마주 수급 들어오면은 공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 일정까지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제가 이거를 뭐 사실은 호재긴 한데 저는 이걸 악재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성적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봐야 된다.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이 최근에 크게 유입되거나 빠지지도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당분간 어느 정도 변동성이 그냥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걸 제외하고는 오늘 뭐 전기차, 2차전지 업종들의 변동성을 좀 체크하시면서 시장 확인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 매도 보고서가 어떤 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체크하면서 시장 대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